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마음 공부와 관련된 Q&A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제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특히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와 관련된 댓글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답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제작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여러분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억지로 버텼던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시진 않나요? 네, 저 또한 공부를 정말 힘겹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 공부하면은 지루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싫은 것 이런 인상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 공부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을까? 뭐 카미님 이야기에 의하면 마음 공부하면 진짜 좋다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움찔하셔가지고 약간 겁먹으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마음 공부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마음 공부예요.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가 수능 보고 자격증 시험 보듯이 뭔가를 달달달달 외우고 막 억지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요. 어떤 특정한 뭐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장소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도서관 가서 책 빌려봐도 되고요. 그냥 제 강의나 영상 들으셔도 되고요. 설거지를 할 때든 아니면 뭐 샤워를 할 때든 아니면 책을 읽을 때든 뭐 운전할 때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동할 때든 일상생활에서 그때그때 잠깐씩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준비와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마음 공부는 자기 성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요,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다만 대략적 과정은 있죠. 그래서 그 대략적 과정에 의거해서 저 또한 영상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미 제 채널에 남 탓하지 말라, 뭐 내 책임이다, 피해자 놀이 그만해라, 이거랑 원가족 문제 영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이 마음 공부가 제가 제 채널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조금 보편적인 내용이죠.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개개인이 가진 문제가 워낙 다 다채롭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1대1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랑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되신 분들은 가까운 상담소나 클리닉 같은 곳을 찾아주시면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자가치료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라면 가능해요. 자가치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끈기를 갖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해진 과정은 없다. 그러니까 다만 대략적인 순서는 있지만 딱히 정해진 과정은 없고, 그리고 워낙 개별적인 문제여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마음 공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마음 공부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부터가 마음 공부의 시작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약간 심리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접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인도 어렴풋하게 느껴. 근데 그거를 은폐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면 밑으로 계속 넣어요. 그 은폐예요. 가려요. 그래서 나는 뭐 잘 몰라요. 나한테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계속 숨기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류는 불특정 다수, 즉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의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계속 투사해요. 계속 이렇게 던져요. 분출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오기형인데요. 이 세 번째 유형 분들은 자신의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승화하신 분들이랑 평을 받아요. 주로 옛날에 고도 성장기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오기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부를 일군 그런 50대, 60대 이런 베이비붐 세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 주변에 젊은 분들 사이에도 이런 오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결핍이나 문제에서 온 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냐? 성취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케이스예요. 좋은 학교를 간다던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던가 좋은 직업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자기한테 나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인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여기서 이거를 해결해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딱 내야 돼요. 거기부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문제의 한 90% 가까이는 어디서 오냐? 원가족 문제에서 와요.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한테도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가 가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도 아무나 결혼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아야지 자기가 문제가 나름 심각한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자꾸 결핍 많고 막 외롭고 이러니까 막 누구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사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은 그 애한테까지 나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90%가 원가족에서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계속 엄마 아빠 언제까지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계속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내 친구들처럼 그런 보통 집만 됐어도 난 이렇게 안 됐어. 이러면서 원망을 할 수는 있어.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 공부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야 돼. 자신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포커싱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내 문제에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이러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들의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원인을 제공한 거 맞거든요. 근데 그들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볼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내 문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빨리 이거 이 창 빨리 X 눌러서 꺼버리세요. 별로 도움 안 돼. 빨리 끄세요. 시간 아까워. 그리고 남 탓을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시간 낭비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되게 쉬워요. 마음 공부가 자기 성찰이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으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그것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길을 걷든 뭐 운동을 하든 항상 깨어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니까.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 일종의 인간의 뇌라기보다는 약간 파충류 혹은 포유류 정도의 뇌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정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로운 뭐 밍크코트 이런 거 입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 막 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럼 그 순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의 상태라면은 그냥 짜증나고 화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뭐 친구 앞에서 표출하든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표출하든 그걸 막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올라오고 왜 그런지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반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본능에 의한 반응이 절대 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지는 않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되거든요. 저도 4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4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거의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한 90%는 없어졌어요. 진짜 놀라워서 정말. 제가 나름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무슨 심리학 책도 읽고 뭐도 읽고 나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고쳐졌던 게 마음 공부하니까 4년 동안 천천히 이게 없어져서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누구랑 싸우거나 문제 생기는 게 대부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막 욱하고
본능적으로 짜증내고 본능적으로 화내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걸 내뱉기 전에 여기 전두엽 여기를 한번 거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분란이 생길 일이 거의 없어져요. 마음 공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깨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전두엽이 항상 활성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딱 들면은 전두엽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친구의 밍크 코트를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감정이 드네? 근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고 전두엽이 한번 거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지. 아, 맞아. 내가 왜 저 밍크 코트 보고 이런 불쾌한 감정이 들었는지 알겠어. 왜냐면 내가 밍크 코트 입고 싶어서 누구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안 사주고 그랬거든.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서름이 있는데 그걸 가진 친구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저 밍크코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근데 뭐 사실 친구가 밍크코트 선물로 받았든 자기가 돈 주고 샀든 뭐 어쨌든 예쁘고 뭐 좋은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친구 밍크코트 입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지? 여기까지 생각이 되죠.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 친구 밍크코트 예쁘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이랑 갈등이 생길 일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준엄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나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어떠한 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결과값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떠한 씨앗을 뿌렸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내가 어디에 있든 환경을 바꿔도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무언가를 조금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는 사인인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선천적으로 악인은 절대 아니실 거예요. 굉장히 영혼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확률이 높고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앞으로 다 나아질 일만 남았어요. 애초에 타고나길 악인이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근데 90% 이상은 우리가 교육과 양육으로 우리가 성정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이 영상이 마음 공부에 대한 궁금증을 약간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